2015년 하반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최고 기대작 고스트 오브 요테이가 출시 전부터 시끌시끌한데요. 그 중에서도 주인공 아츄를 연기한 일본계 미국인 에리카 이시이가 많은 게이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배우 겸 성우인 에리카 이시이는 그동안 게임과 애니메이션 성우로 많이 활동했고요. 대표작으로는 에이펙스 레전드의 발키리,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아나 브레이부터 해서 최근작으로는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의 주인공 역할 루크를 연기한 4명의 성우 중 하나인 게 눈에 띄는데, 풍부한 작품 경력과는 별개로 보편적인 미의 관점에서 따졌을 때 게임 속 여자 주인공 캐릭터로는 보기 드문 외모 플러스 이 연기자가 젠더 플루이드라는 점이랑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운동권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특징 때문에 근 몇 년 사이 게임판에 중대한 화두로 떠오른 PC주의 논쟁에 휘말린 것이죠.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면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젠더 퀴어의 한 유형으로 여러가지 성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게 계속 변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우리한테 좀 더 잘 알려진 얼굴 중에서는 드라마로 각색된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주인공 엘리 역을 맡은 벨라 램지가 젠더 플루이드로 커밍아웃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이렇게 플스 게임이랑 관련해서 PC주의 논란이 유독 많이 터지고 있는 관계로 게이머들 사이에선 또 PC 묻은 플스 독점작이냐며 실망 내지는 반발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 모델과 모션 캡처까지 모두 에리카 이시이가 맡았다는 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일각에선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일본어 성우를 맡은 파이루즈 아이의 사진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다른 선택지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에리카 이시이의 모습을 딴 건 다분히 사상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게임의 방향성에 대한 반발심을 표출했고요. 그런 와중에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소환되는 반 PC주의의 아이콘이죠.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브가 곳곳에서 등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응 뜨거웠던 게 바로 이 스텔라 블레이드 이브의 체형 모델 사진이랑 고스트 오브 요테이 모션 캡처 현장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포스팅인데요. 이런 거 보면서 또 퍼뜩 생각이 난 게, 스텔라 블레이드 디렉터 시프트업 김영태 대표가 중년 게이머 김 실장 채널 인터뷰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대한 미학을 설파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 자막 붙은 영상으로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됐거든요. 점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람들이 되게 통용적으로 성적인 부위로 인식하긴 하지만 그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그 엉덩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엉덩이를 얘기하려면 골반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골반은 기본적으로 내장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장이 있고 그 뒤에 스파인이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있는데, 골반도 남자는 약간 서 있고 여자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내장이 약간 앞으로 쓸려 나와서 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관으로 가면서 생기는 게 비너스의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근육보다 지방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가 근육 라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근육하고 지방하고 지방으로 쌓여진 엉덩이하고 다리 사이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이는 그런 힘을 줄 때 나오는 근육들이 선수가 아닌 이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덩어리를 감을 표현을 해주죠. 그게 허벅지랑 이어지면서 굉장히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과 지방이 모여있는 곳인데 가장 두꺼운 곳입니다. 허리도 두껍다고 할 수 있지만, 허리 이제 내장 안에 근육이 아니라 근육이나 지방이 아니라 내장과 뼈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과 근육으로 이루어져서 흐름을 만들어내주는데, 그게 남자는 약간 딱딱해요. 골반뼈도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뭐 승마살 같은 건 남자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여성은 그 각진 부분을 지방으로 다 채워서 곡선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 뭔가 진지하면서도 웃기고 웃기면서도 진지한 영상에 해외 게이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분 최소 배우신 분, 근본 아티스트 킹정, 인체 해부학에 관한 완벽하게 일목요연한 분석, 디렉터가 많은 사람들 참교육시켜줬네. 여성이 엉덩이에 지방이 많다고는 해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부위를 단련해서 더 튼튼하고 보기 좋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이분은 계속 싸우니까. 훌륭한 엉부먼트 구현을 위해 해부학을 마스터. 코지마 히데오, 노무라 테츠야, 요코타로 같은 다른 게임업계 고트들과 나란히 레전드 반열. 현대판 미켈란젤로네. 항상 디테일에 주목하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해부학을 배우는데 요즘 엉덩이 모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지방을 쌓는 느낌에 집중하니까 그림 실력이 더 좋아졌어. 모든 위대한 예술가의 뒤에 수년간의 똥꼬학 연구가 있었다. 같은 재밌는 댓글을 대거 양산하며 김영태 디렉터의 명성이 또 한 번 크게 올라갔고요. 이렇게 엉덩이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진 김영태 디렉터가 선택한 이브의 몸의 주인공은 맥심녀로 유명한 신재은 모델이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신재은 모델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 증폭됐는데요. 특히 신재은 모델이 게임 속 이브가 입은 옷을 코스프레처럼 입고 찍은 사진을 본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포스팅하면서
팔로워 숫자가 떡상을 하고 댓글, 리트윗을 통해 우리의 입을 하면서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닌 상황.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니까 커피는 역시 맥심에서는 신재현 모델 특집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맨 처음 플스5 독점작으로 막 나왔을 때 IGN 프랑스에서 여주인공 이브를 가리켜 평생 실제 여자라고는 본 적 없는 누군가가 만든 듯한 성적 대상화된 인형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퍼부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몸매고 우리 맥심 모델 출신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 영상이었고요. 여기에도 그동안 PC주의에 질린 해외 게이머들이 몰려와서 한 목소리로 땡큐 코리아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구 창작가들의 광기에 저항하고 있는 한국 창작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양인으로서 제 나라의 어리석음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리포터가 줄곧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미소 띤 얼굴로 저 IGN 광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는 모습이 개웃기네. 서양 언론인들은 서양의 플레이어와 고객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마음에 쏙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품 선보여 주시고 절대 정치적 올바름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당당하게 매력적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서양에서는 절대 동의 못한다고 할 부분이죠. 오염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정상적인 뇌를 가진 개념국 한국에 감사합니다. 서구는 무너지고 있고 당신들이 우리 희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주세요. 이런 식의 영어 댓글들로 2배가 됐고, 그중에 정성껏 한국말로 번역까지 해서 올린 글도 눈에 띄는데, 서양의 무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대한 정치적, 기업적 지원을 받는 매우 목소리가 큰 소수입니다. 그것들은 서양에서는 당분간 유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호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참아내셔야 한다는 사실이 저희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게임하면서 얼마나 현타가 왔으면 잘 알아듣지도 못할 한국 유튜브 영상까지 몰려와서 이렇게 대신 사과까지 하고 고마워하고 변치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전해지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보면 거의 무슨 저주처럼 출시 전에 PC주의 논쟁에 휘말린 게임들,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로 DEI 게임이다 또는 워크라는 말로 통칭되는 이런 게임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본전도 못 뽑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콩코드를 필두로 해서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까지 비슷한 태클을 타면서 해당 게임 시리즈의 팬이었던 사람들의 실망과 나아가서는 분노까지 낳고 있고요. 이 게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두 서양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란 거. 게임통 채널에서 해외 게임 쇼케이스 라이브 중계도 많이 하는데, 그때도 몇 번씩 한 얘기지만 이제 트레일러 잠깐만 봐도 이게 동양 게임인지 서양 게임인지 대충 답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 게임은 딱 캐릭터 나오는 순간 아 이건 한중일 중에 하나다 하면서 거의 3초 컷 나오고요. 사실 이런 동서양 게임 아트 스타일의 차이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근래 서양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다양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깊이 파고들면서 그 차이가 더욱 심화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구권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는 미형 캐릭터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있고, 그만큼 한중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임들의 대다수가 그냥 그림의 떡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한중일 게임 트레일러가 떴을 때 재미삼아 그 해외 반응을 찾아보면 대개 처음에 눈이 동그래지면서 막 뽐뿌 채우다가 이게 모바일 게임이나 MMO라고 하는 순간 그럼 그렇지 하고 팍 식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예외적으로 시네마틱 영상만 나오다가 모바일 출시, 늘 보던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트리플 A 느낌 물씬 나는 게임 플레이 장면이 나오면서 콘솔 기반 싱글 플레이어 게임입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스텔라 블레이드처럼 한 번씩 대박 터지는 거죠. 한국 게임으로는 스텔라 블레이드 이전에 피해 거짓이 있었고, 중국에선 검은 신화 50 이후로 또 그 바통을 이어받을 게임들이 활발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PC주의 게임에 질린 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 한국, 중국 게임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다, 다시 게임을 훌륭하게 되돌려줄 한 줄기 희망이다,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시아에 거의 일본 하나밖에 없는 원탑 체제였지만, 일본은 이제 옛날부터 이런 거 계속 만들던 거물급 개발사의 기존 IP를 제외하면 최신 그래픽 기술을 탑재한 트리플 A 게임 개발이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 이 자리를 비슷한 아트 스타일에 높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과 중국 게임이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 된 것 같거든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은 피해 거짓이나 스텔라 블레이드가 증명한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포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삽질하던 그 관성을 못 버리고 여전히 대다수의 한국 게임 개발 인력이 소위 리니지 라이크라고 불리는 페이 투 윈 MMORPG,
혹은 모바일 가챠 게임에 편중돼 있다는 거. 이게 누구 말만 따나 사람들이 혐오하는 계곡이라는 걸 알면서도 위에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 밥그릇부터 생각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데 모처럼 시대적인 부름으로 떡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게임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 크로노 오디세이 클로즈드 베타를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 게임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못하면 계속 적자에 허덕이다 망하는 거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라운데이시나 시프트업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혁신한다면 전 직원한테 보너스 주고 포상휴가 주고 스위치2까지 한 대씩 돌리는 대인배가 될 정도로 살 길이 열리고, 세계적인 반피시주의 물결에 올라타서 순풍에 돋다는 듯 K-팝, K-드라마 안 부러운 K-게임 신드롬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몇 년째 행복회로만 죽어라 돌려보고요. 여기서 더 늦어지면 어쩌면 중국 게임의 그 자리 다 뺏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 게임 업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주저리는 여기까지.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꼭 구독, 좋아요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시고요. 여러가지 혜택이 따라오는 채널 멤버십에도 만관부. 여러분은 고스트 오브 요테이와 스텔라 블레이드 둘 다 플스 독점작으로 처음 나오는 게임이지만 확 다른 게임의 방향성과 온도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십시오. 통착!